반갑습니다. 북튜브 책임전가입니다. 바쁜 현대인을 위해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책을 읽고 쉽게 재편집하여 핵심만 알려드리는 북튜브 책임전가입니다. 오늘은 물리학계의 교황이라고 불렸던 엔리코 페르미를 소개합니다. 엔리코 페르미 평전 표지입니다. 저자는 시누스 에그레와 베티나 오엘린, 출판사는 반니입니다. 몇 초 후 버스구름이 하늘로 피어오르기 시작하자 그것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망연자실하게 서서 자신이 목격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으며 괴로워했다. 오펜하이머는 그 순간 바그바드 기타의 문구를 떠올렸다. 나는 이제 죽음이 된다. 세상의 파괴자가 된다. 벤브리츠는 이보다 좀 더 세속적인 말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 페르미는 누가 뭐래도 방금 전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뉴멕시코 사막의 사건에 가장 책임이 큰 물리학자였습니다. 1945년 7월 16일 이른 아침 태양이 밝게 빛나기 시작했지만 몇 분 뒤 그보다 밝은 빛이 그라운드 제로 지역을 불태웠습니다. 그날은 10만 명 넘는 과학자, 노동자, 군인이 투입된 핵폭탄의 폭발 실험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트리니티라고 이름 지어진 프로젝트가 실행된 이후 그해 8월 6일에는 우라늄 폭탄이 히로시마에, 8월 9일에는 플루토늄 폭탄이 나가사키에 떨어졌습니다. 1900년 막스 플랑크가 양자 개념을 도입한 이래 1911년 어니스트 리더퍼드가 원자의 중심에 작은 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에워싸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핵을 둘러싼 입자 연구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마침내 느린 중성자를 이용하면 핵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알게 되고 이를 연쇄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면 엄청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까지 찾아냈습니다. 하필 그때 인류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양자역학을 창시했다는 공로로 노벨상을 받은 하이젠베르크와 핵분열 현상을 알아낸 오토와는 전쟁을 일으킨 독일에 남았습니다. 독일보다 먼저 핵폭탄을 개발해야 한다는 조급함과 사명감에 뭉친 군인 과학자가 모여 맨하탄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핵폭탄은 개발되고 사용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항복했습니다. 이 책은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이 핵폭탄이라는 가공할 무기가 되는 과정의 중심에 있던 엔리코 페르미의 삶을 조명한 책입니다. 1901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페르미는 어릴 때부터 천재성을 발휘하면서 1922년에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유대인 아내를 둔 페르미는 노벨상을 받던 1938년 파시즘으로 물든 이탈리아를 떠났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천재 물리학자는 운명적으로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페르미의 천재성을 증명해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뉴멕시코 사막에서 세계 최초 핵실험을 시도한 날이었습니다. 핵폭발이 일어난 직후 페르미는 종이를 찢어 허공에 떨어뜨렸습니다. 몇 초 후 폭풍이 벙커를 강타하면서 종이 조각이 뒤로 밀렸습니다. 페르미는 보폭으로 거리를 측정한 후 폭발 강도를 계산하였다고 합니다. 로마에서 페르미가 연구팀을 이끌고 있을 때 그의 별명은 절대 모류의 상징으로 여기지는 일파파, 즉 물리학의 교환이었습니다. 이 책의 부제이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페르미의 학문에 대한 무결성과 인간적인 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1934년 페르미가 중성미자의 존재를 설명한 베타 분기에 대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페르미의 제자였던 마빈 골드버그는 이 논문을 과학 논문이 갖춰야 할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본보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제는 명료하고 그에 대한 답이 명쾌하게 제시되며 계산 결과는 실험 결과와 훌륭하게 대조된다. 매끄러운 언변이나 가식도 없고 오직 사실만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첩에 메모를 하는 페르미의 모습입니다. 그는 수많은 공책에 데이터를 기록했고 현상을 관찰하고 이해할 때는 메모에 크게 의존했다고 합니다. 이 습관은 평생 유지되었고 사람들이 항상 기적처럼 여기던 페르미의 놀라운 기억력은 이 기록 습관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다음은 인간적인 면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동료 학자인 레오나 우즈가 한 이야기입니다. 페르미는 주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변화를 어떻게 예측해야 하는지,
세상이 주는 수모와 모욕을 어떻게 견디는지, 그리고 무거운 부담감과 죽음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니 얼마 전 읽었던 불멸의 원자라는 책에서 이강윤 교수가 엔리코 페르미를 극찬했던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이강윤 교수는 페르미에게 빠진 이유를 우아함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우아함이란 어려운 일을 전혀 힘을 안 들이는 것처럼 쉽게 하면서도 세심하고 뛰어나게 해낸다는 말입니다. 저는 불멸의 원자를 읽고 53세의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엔리코 페르미에 대하여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이 책은 첩보영화나 모험 소설처럼 읽힙니다. 핵인 분열을 낼 수 있다는 실험의 성과를 누가 먼저 차지할 것인가, 아이디어를 누가 먼저 실험으로 증명하는가에 대한 학문적인 자존심 싸움이 볼만했습니다. 이와 함께 핵분열을 통제하면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장면들은 이 책이 과학자의 평전이라는 것을 잊게 만듭니다. 이 책을 통해 닐스 보어, 하이젠베르크, 오펜하이머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게 된 것도 이득 중 하나입니다. 페르미와 하이젠베르크 둘 다 닐스 보어와는 스승이자 친구로서 학문적인 교류와 인간적인 친분을 쌓았지만 정작 두 사람은 서로 친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독일이 우라늄 클럽을 만들어 핵폭탄 제조 실험을 한 부분은 하이젠베르크의 자서전적인 책 부분과 전체의 내용과 서로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권의 책을 비교해가면서 읽는다면 더욱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맨하탄 프로젝트의 리더인 오펜하이머와의 관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오펜하이머는 그가 만든 무기가 사실상 이미 패배한 적국에서 사용되었다는 사실과 정부의 비밀주의로 인해 인류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핵무기 문제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과학에 대한 회의와 함께 소련과의 경쟁적인 핵무기 개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수소폭탄을 개발하는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듭니다. 미국 공화당 정부는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를 청문회에 신문하고 비밀 취급 인가를 취소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금수저 물리학자로, 리더로, 정치인으로 변신을 거듭했지만 페르미는 언제나 페르미였습니다. 그는 오직 물리학자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페르미에게 약간 실망스러웠습니다. 1945년 8월 28일 친구 아말드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페르미는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시간이 과학적으로 상당히 흥미로운 연구였으며 몇 개월 또는 몇 년간 지속될지도 몰랐던 전쟁을 일찍 끝내는데 기여하게 되어 대단히 만족스럽다라고 썼습니다. 페르미는 차가운 이성과 논리의 뿌리를 두고 숫자, 사실만 바라보는 물리학자였습니다. 제가 위대한 물리학자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위대한 물리학자라는 것의 반론에는 여지가 없습니다. 20세기 초반 위대한 물리학자들이 발전시킨 양자역학은 인류의 삶에 크다는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자는 파울리의 원리, 양자역학, 페르미 디렉 통계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반도체도 트랜지스터도 컴퓨터도 MRI도 레이저도 그리고 우리 삶을 구성하는 수많은 다른 발명품도 탄생할 수 없으리라는 사실은 그들도 알지 못했다. 진정한 의미로 우리는 그들이 창조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1952년 로체스터 대학교 연설에서 페르미는 과학기술의 역사가 우리에게 한결같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세상에 대한 기본 이해에서 일어나는 과학적 진보가 곧 기술 및 산업 응용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생활 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구조를 이해하려는 노력 역시 이 규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학자는 아니지만 물질의 구조를 이해하려는 노력, 원자의 구조에 대한 관심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김상욱의 양자 공부에서 김상욱 교수는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는 너무 멀고 둘의 크기는 너무 작아서 원자는 빈 공간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라고 합니다. 도심에 농구공만한 크기의 핵이 있다면 10km 정도 떨어진 외곽 지역에 전자가 떠돌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양자역학적인 측면에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엔리코 페르미 평전 책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